자, 킴볼 규칙 2편입니다. 오늘 배워볼 기능은요, 그 앞에 배웠던 7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칙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 먼저 첫 번째, 타임 폴트입니다. 시간 초과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상대가 친 공을 처음 받았어요. 받은 수비자인데 수비하고 나서부터 10초 안에 히트를 하셔야 됩니다. 10초 안에 히트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타임폴트 파울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경기 처음 시작하고 심판이 시작, 삐빅이라는 신호를 주었을 때 5초 안에 공격하셔야 됩니다. 드랍더볼이 났거나 아웃 오브 바운스 혹은 파울이 났을 때 경기 시작할 때 말이죠. 5초 안에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 심판은 타임폴트 파울을 부를 겁니다. 이 점 기억해주세요. 영상으로 보시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배워볼 거는 규칙은 아닙니다. 규칙은 아닌데 기술입니다. 블락이라는 기술을 배워볼 거예요.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전국대회만 나가도 거의 웬만한 학교들은 블락을 사용해요. 남자인 경우에요. 자, 그런데 이 블락이 무엇이냐? 킴볼 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공을 가진 세팅한 곳 1.8m 주변 안에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2명 이상이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규칙인데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 한 명이 공에 가까이 접근해 줍니다. 공에 가까이 접근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축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골키퍼와 상대 키커가 슛을 할 때 가까이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원리냐면 각을 좁혀주는 거예요. 키커가 공을 골대로 차넣을 수 있는 방향을 좁혀주는 겁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블락은 킴볼에서 골키퍼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공에 가까이 붙음으로써 상대가 칠 수 있는 공간을 좁혀주는 겁니다. 좁혀주게 되면 나머지 3명의 선수가 수비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런 블락 기술인데 사실 숙련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말고 나중에 킴볼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협회의 자료를 따라서 연습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가장 부상이 많은 기술이거든요. 자, 이렇게 블락 기술을 설명한 이유는요, 이 뒤에 2가지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번에 배워볼 규칙은 illegal defense와 illegal offense입니다. 이 illegal이라는 뜻은 불법적인, 위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illegal defense, 디펜스 방어죠. illegal defense는 불법적인 수비라는 뜻입니다. 자, 불법적인 수비가 뭐가 있느냐? 좀 전에 설명했죠. 킴볼 1.8m 안에 2명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규칙. 만약에 2명이 들어와서 공을 수비하게 된다. 근데 상대가 히트를 했어요. 히트하는 순간에 2명이 들어와 수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팀은 illegal defense, 파울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조금 더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8m 안에 한 명의 선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규칙이 왜 있냐면요, 초등학생들은 아직 다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락 기술을 사용하다가 부상이 올 것을 방지하여 한국 킴볼 협회에서 만들어낸 초등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블락 기술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일리걸 디펜스는 이렇게 2명이 들어오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혼자 한 명이 블락이 들어갔는데 상대의 페인트 모션에 속아서 공을 먼저 쳐버린다. 혹은 상대가 히트자가 히트를 하지 못하게 히트자 옆쪽으로 가서 히트에 방해가 됐다. 이런 경우엔 illegal defense, 파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일리걸 오펜스는 무엇이냐? 위법적인 오펜스, 공격이죠.
불법적인 공격을 했다는 뜻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블락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히터가 고의적으로 블락 옆으로 가서 블락을 치면서 히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심판이 보통 판단을 하게 돼요. 킴볼이 심판의 권한이 조금 높은 스포츠이기도 하거든요. 심판 판단에 이 사람이 히터가 블락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부딪혔다. 부딪히면서 쳤다. 일리걸 디펜스를 고의적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이런 경우에도 일리걸 오펜스 파울을 받게 됩니다. 수신호는 이거예요. 사실 일리걸 오펜스는 경기에서 엄청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경기에 많이 나와봤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일리걸 디펜스가 훨씬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한번 어떤 예가 있나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규칙 두 가지 남았는데요. 다음 규칙은요, 위법 이동입니다. 말 그대로 위법 이동이에요. 규칙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냐면요, 심판의 시작 휘슬에 맞춰서 공을 서브하는 처음 시작 순간입니다. 이 시작 순간에 공격팀은 한 가지 지켜줘야 될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공의 시작점으로부터 1.8m까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8m를 벗어나서 치게 된다면 공격하는 팀은 위법 이동 파울을 받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다음으로 배워볼 규칙은요, 리플레이입니다. 리플레이는 말 그대로 다시 하기예요. 어떤 경우에 리플레이를 하냐면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심판이 상황을 정확히 못 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제가 핑크팀이에요. 그래서 그레이팀을 공격을 했는데 블랙팀이 잘못 듣고 받았어요. 혹은 블랙팀이 피하려고 했지만 부딪혀서 수비에 방해를 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리플레이 판정이 나옵니다. 혹은 관중석이 시끄럽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심과 주심이 콜을 서로 다르게 들어서 판단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양팀 주장도 다르고 이럴 경우에도 리플레이 판단을 줍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전편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총 12개의 규칙과 1개의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이 중 가장 주의되는 점은 제가 아까 말했던 블락입니다. 블락 영상 보고 쉽게 생각하고 따라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공을 맞고 뒤로 넘어져서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이 온다거나 혹은 어디가 골절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영상 보고 블락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에서 총 12가지 규칙과 1가지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기준들은 다 중학교 이상에 적용되는 규칙이라 초등에서는 아까 말했던 워킹 그리고 일리걸 디펜스 이 두 가지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리걸 오펜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킴볼을 보고 즐기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박구석 킴볼의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